수릭남 혼소야제입니다. 오늘도 괴즈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괴즈는 바로 윤석입니다. 3자가 보이시죠? 3자가 보이니까 얘는 3분수 스리폰타이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중에서도 큐베 아르망 앤 가스통이라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우드 괴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상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아무래도 괴즈 특집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테이스팅 해보기 전에 잠깐 짧게 이 스리폰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찾아보니까 자료에는 1959년부터 뭐 이제 괴즈나 람빅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오너인 아르망 씨가 본격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한 거는 1998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1998년에 이제 그 양조 설비들을 리스를 해서 그 인스톨레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제 맥집을 만들어서 요 스리폰타인의 그 괴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틸퀸처럼 블렌더리로서 운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분이나 린드만스에서 그 워트를 받아다가 본인의 오크통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블렌딩해서 파는 그런 블렌더리로 운영이 됐었다면, 1998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 설비를 갖추고 본인이 직접 맥집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런 괴즈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9년에 그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temperature, clima, failure 이런 단어가 있는데, 뭔가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생산했던 맥주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리스했던 양조 설비의 리스가 그 해에 또 마침 계약이 끝났다고 해요. 그 해에 정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큰 좌절을 맛봤지만, 이제 아르망 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양조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 괴즈 블렌더리 체제로 전환을 다시 해서 분이랑 린드만스랑 지라댕에서 다시 워트를 받아다가 본인이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시켜서 블렌딩을 해서 괴즈를 계속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드디어 절치부심해서 다시 양조 설비를 인스톨을 하고 본인이 다시 그 맥집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물량의 이 큐베 이 아르망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30% 정도만 해외에 수출이 된대요. 50%는 벨기에 현지 소비용이고, 10%는 자신들의 테이스팅 룸 소비용이고, 10%는 이제 조금 더 그 자신의 셀러에서 숙성을 시켰다가 나중에 출고하기 위해서 이제 세이브를 해놓는 그런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량 중에 30%만 해외 수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상태 좋은 이 아르망의 가스통을 한국에서 마시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 스리폰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 큐베 아르망의 가스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겨울 시작할 때 그 푸드 페어링 특집으로 이제 석화 어울리는 맥주를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스리폰타인의 우드 괴즈였어요. 근데 이제 그 우드 괴즈가 있는데 얘는 걔랑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도 우드 괴즈지만 얘는 이제 큐베 아르망의 가스통이라는 추가적인 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리폰타인이 이제 양조 설비를 갖추고 본인들이 직접 맥집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설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이나 그 린드만스나 이런 데처럼 큰 설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괴즈에 자신들이 생산한 맥집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분이랑 린드만스에서 맥집을 구입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이랑 린드만스에서 구입한 맥집과 본인이 직접 생산한 맥집을 같이 섞어서 만든 괴즈가 바로 스리폰타인의 우드 괴즈입니다. 그래서 스리폰타인의 우드 괴즈에는 본인들이 생산한 맥집 외에도 분이나 린드만스가 생산한 맥집이 같이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큐베 아르망의 가스통 버전은 바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맥집으로만 블렌딩을 해서 만든
괴즈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우드 괴즈 스타일이지만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맥주 브룸을 만들었냐 아니면 다른 데서 사온 맥주도 같이 블렌딩을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두 개의 라인업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요. 약간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그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만원 후반대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와인드 보시면 샴페인 같은 경우에 RM 생산자가 있고 NM 생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NM 생산자는 저희가 잘 아는 무슨 돈페리뇽이나 뭐 볼랭저나 이런 생산자들이죠. 떼땡저 뭐 이런 생산자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포도를 재배하지만 또 그것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재배한 포도를 사와서 샴페인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이제 우드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RM 생산자들이 있어요. RM 생산자들은 내가 재배한 포도로만 샴페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좀 소규모죠. 그래서 그 버전이 바로 아르망 앤 가스통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본적인 그런 설명들은 다 드렸으니까 본격적인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아르망 앤 가스통은 750ml 병으로 마셔봤는데 오,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일반 버전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크터치가 더 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얘는 어떨지 또 이 작은 병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우, 네. 열자마자 향이 그냥 뿜뿜뿜 올라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얘도 이제 일부만 따르고 밑에는 좀 남겼다가 섞어서 나중에 밑에 있는 소모디랑 그런 거 같이 섞어 마셔볼게요. 어우, 보기만 해도 침이 막 고여요. 얘는 일단 처음에 조금 가죽 같은 느낌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엄청 유칼립투스 혹은 민트스러운 이렇게 화한 느낌이 강하네요. 지난번에 마셨던 애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는 그런 이렇게 뭔가 화한 그런 허브의 느낌이 꽤 강하게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청사과, 레몬 같은 그런 새콤한 향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강하지 않아요. 새콤한 느낌은 아직은. 또 얘도 당연히 미리 꺼내놨습니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괴즈는 필히 온도를 높여서 드셔야 돼요. 한 11도에서 14도 화이트 와인 드시는 그 온도 정도에 드셔야지만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차게 드시면 신맛밖에 안 나요. 신맛밖에. 이 컴플렉스한 여러 가지 막 그 가죽향이라든지 뭐 과일향이라든지 심지어는 꽃향을 느끼시려면 무조건 온도를 올려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와인셀러가 있으시면 와인셀러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게 없으시면 미리 꺼내 놓으셔야 되고요. 입에서는 오크터치가 꽤 강하게 느껴지고요. 오크터치가 꽤 강하게 느껴지고 뭐 레몬스러운 맛, 그리고 뭔가 약간 짭조름한 그런 미네랄리티가 있어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적당한 산도, 제가 느끼기엔 적당한 산도예요. 이 정도는 딱 적당한 산도. 그러면서 꽤 묵직한 바디감이 있어요. 이제 향에서도 오크의 향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크 향은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약간 고소한 향이 나요. 고소한 한국식 느낌으로 치면 약간 참깨 들깨 그 가루 뿌리면 나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향이 저는 오크터치 향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고소한 향, 그것과 그런 과실들의 새콤한 향, 거기에 가죽향이 어우러지는 아주 멋진 그런 괴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밑에 남아있는 애를 좀 흔들어서 섞어볼게요. 또 이 밑에 효모랑 같이 있는 애를 섞으면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딥해지면서 다양한 풍미가 더 생기더라고요. 자, 얘를 섞어보겠습니다.
향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향이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다 섞으니까 약간 그 여기 40%의 밀이 들어가거든요. 밀 메가가 아니라 발화가 되지 않은 밀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되게 부드러운 마우스필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 밑에 것까지 다 섞으니까 훨씬 더 마우스필이 부드러워졌고요. 계속 침이 입에서 나와서 이거 네, 말을 하기가 조금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마셨던 분이나 틸퀼에 비해서 얘는 훨씬 좀 바디감이 있어요.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있고 진중한 느낌이 있고 조금 딥한 느낌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되게 화려하거나 그런 느낌은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뭔가 딥하고 진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K&L 코리아가 수입했었고 다시 요즘에는 BTR 커머스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R 커머스가 수입한 버전이 조금 더 요새 들어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중엔 두 개 다 같이 풀려 있으니까 네, 보시고 수입된 지 조금 돼서 조금 더 숙성이 된 느낌을 원하시면 K&R 코리아가 수입한 걸 드시면 되고요. 조금 신선한 버전을 드시고 싶으면 BTR 커머스가 수입해온 버전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K&R 코리아가 수입한 버전이고요. 2017년 1월 27일에 네, 보틀링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네, 지난 그런 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꽤 네, 신선한 느낌이 있네요. 아르마닌 가스통이 맛있긴 한데 비싸다는 게 흠이죠. 비싸다는 게 흠인데 네, 단지 그게 흠입니다.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됩니다. 네, 혼스라제 괴즈 특집. 자, 이번 시간에는 스리폰타인엔의 큐베 아르망이 가스통이라는 네, 괴즈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괴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